안녕하세요, 이코넉스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낮에 영상을 찍으려고 계속 영상 찍는 게 느려졌습니다. 이게 구독자님들이 깜깜한 밤에는 제발 영상 좀 찍지 말아다오 이런 요청이 있으셔서 이제 제가 얼마 전서부터 이제 밤에는 영상을 안 찍고 이제 낮에 영상을 찍죠. 이제 주말이 돼야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하는 영상이 올리는데도 상당히 힘이 드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서스펜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 일요일 아침 그 전민준의 카시트 채널에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제가 사는 지역에 와서 제 차 리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코넥스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좀 한 가지 아쉽네요. 이번 주 수요일날 아니면 목요일날 업로드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이 채널에 가셔서 제가 얼마나 버벅대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코넉스에 대해서 이제 이래저래 얘기를 했는데 왜 쉐보레 차를 이제 구매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쉐보레의 그 서스펜션의 맛에 중독이 됐다. 그래서 내가 GM 네오 시절부터 레간자로부터 시작해서 스파크, 그 다음에 트랙스, 그리고 지금 이코녹스에 이르기까지 이 서스펜션의 맛에 중독돼서 한 번 타니까 계속 타게 되더라. 쉐보레 서스펜션의 맛은 쫀득쫀득합니다 라는 이런 말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바닥에 바닥에 달라붙어서 그대로 주행하는 듯한 이제 그러한 그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쉐보레 차를 타다가 다른 브랜드의 차를 타면은 이 주행에 대한 그 느낌이 약간 틀리게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슬람 분들이나 새빠 분들 쉐보레에 빠지신 분들은 왜 이 쉐보레 차를 고르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쉐보레 서스펜션의 맛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지난번 영상에는 제가 그 두 가지 서스펜션의 그 예를 들었습니다. 토션빔과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예를 들었고요. 오늘도 이 두 가지 범주 안에서는 이제 벗어나지 않지만 그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루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짧게 찍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서스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쉐보레 서스펜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서스펜션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리지드 엑셀 서스펜션하고 그리고 인디펜던트 서스펜션,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리지드 엑셀식 이 서스펜션은 어떤 것일까요? 보면은 이 리지드 엑셀식 서스펜션은 이 차축식 서스펜션입니다. 대형 트럭의 그 뒷바퀴 굴림의 이 방식에 적용이 되는 이러한 서스펜션이죠. 이름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 떠오르는 서스펜션 혹시 생각나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토션빔이 이해하고 참 모양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럭의 뒷부분에 보통 이 리지드 엑셀식 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딱 보면은 토션빔의 모태죠. 토션빔의 모태. 그래서 구조가 간단합니다. 구조가 간단하면 바로 값이 싸죠. 그리고 대신 좋은 점은 이제 고장이 적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차주의 입장으로서 고장이 자주 나면 상당히 짜증이 나죠. 그래서 어쨌든 고장이 적어서 좋기는 한데요, 토션빔하고 똑같죠. 좌우 타이어가 그 일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타이어가 충격을 받으면 이쪽 반대쪽 타이어도 이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러한 승차감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서스펜션이죠. 주행 안정감에 있어서는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서스펜션이라서 보통 짐을 많이 실는 트럭에 적용되는 그런 서스펜션입니다. 그러면은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은 어떤 서스펜션인가요?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은 우리가 소유하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모태가 되는 그런 서스펜션이죠. 좌우에 독립적으로 스트로크로 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입니다.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하 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요즘 기본 서스펜션은 토션빔도 상하 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적인 그 서스펜션이라고 그랬죠. 이쪽 바퀴하고 이쪽 바퀴하고 독립적으로 상하 스트로크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노면 접지력이 좋아지겠죠. 노면 접지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력 전달이 바닥에 그대로 잘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동력을 손실하지 않고 그대로 동력 전달이 잘 되면 그 연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서스펜션이 바로 인디펜던트식 서스펜션입니다. 어쨌든 이 인디펜던트식 서스펜션은 멀티링크의 모태가 되는 그러한 서스펜션입니다. 그런데 이 WC-본 서스펜션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서스펜션으로 암으로 이루어지는 이 WC-본은 이 독립된 여러 개의 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WC-본은 상하의 암과 그 밑의 암이 이 타이어와 이 차축을 꽉 붙잡아주는 스타일의 서스펜션인데,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이 WC-본의 이 상하의 암 외에 다른 장비를 더 덧붙여서 독립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더 튼튼한 그런 서스펜션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개의 단단한 암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강성은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승차감에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여기에다가 여러 개의 암을 덧붙여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암을 덧붙이면 그만큼 승차감이 더 좋아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코녹스 또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링크 서스펜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퍼, 로어, 스테일링암 이렇게 네 가지 암으로 해서 이렇게 멀티링크에서 만든 서스펜션이죠. 참고로 그 트래버스는 5링크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한 개의 암이 더 붙어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코녹스보다는 승차감이 더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코녹스는 이 어퍼 암과 그리고 쇼크업쇼버의 이 스테빌라이저의 기능을 이제 강화했다고 합니다. 스테빌라이저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은, 스테빌라이저의 그 기능은 좌우측에서 생긴 이 비틀림 에너지를 흡수해 주는 것이요. 흡수해 주어서 차체의 그 중심을 잘 잡게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저를 설치를 한 거죠. 이 스테빌라이저의 기능을 더 강화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쇼크업쇼버라든가 이런 것은 상하의 그 비틀리는 것을 어느 정도 그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이니까, 스타일링 암과 함께 상하에 비틀리는 그런 에너지를 흡수해 주는 거고, 스테빌라이저는 좌우에서 발생하는 비틀림 에너지를 흡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승차감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그 여러 개의 그 암이 지지하기 때문에 전, 후, 좌우 이렇게 바퀴에 그 구동력이 걸린 상태에서는 이 상하 스트로크 그 운동을 할 때에 일어나는 그 얼라이먼트를 최적의 상태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그 기능입니다. 이코녹스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어도 어차피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의 그 모태가 되니까 이거보다는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거겠죠. 그러면 인디펜던트 서스펜션보다는 노면 접지력이 더 좋고 동력 전달력도 더 좋게 되니까 결국은 연비 향상에도 끝내주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비 향상에 대해서도 아침에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꼭 봐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고속으로 달릴 때에는 토션빔이나 그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에 비해서는 그 상당히 안정적이고 조향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토션빔에 비해서 무게가 무겁고, 그리고 비싸고, 그리고 이제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중형 SUV에 적합한 그런 서스펜션이죠. 만약에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데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 트레일블레이저는 실내가 더 좁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트레일블레이저에 토션빔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싼 그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면
차값이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면은 아마 구매를 안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해서 제조사에서는 그 토션빔을 트레일블레이저에 장착했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장착하게 되면 주행의 안정성과 조형성이 더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코녹스는 렉 모터를 장착한 REPS 전자제어 조형 장치를 장착을 하게 되죠. 이 REPS 타입은 이 고속 주행을 할 때요 꽉 붙잡아주는 그 기능의 맛이요 아주 쫀쫀한 맛이 있습니다. 이 핸들도 쫀쫀합니다. 핸들도 핸들도 쫀쫀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REPS로 여기서 한층 더 보강을 해주니까 주행 안정성을 확보한 차에 조형 안정성까지 더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뭐 이코녹스는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는 다른 차에 비해서는 결코 뒤처지는 차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멀티링크 얘기했으니까 이제 토션빔 얘기하죠. 자, 우리 토션빔은 자 리지드 엑셀식 이 서스펜션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리지드 엑셀식 서스펜션이 이 토션빔의 모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상 그 리지드 엑셀식 서스펜션과 그리고 인디펜던트 서스펜션 방식의 이 중간쯤 되는 방식이 바로 이 토션빔입니다. 소위 말해서 양다리를 걸친 서스펜션이죠. 그러니까 리지드 엑셀식 서스펜션의 장점하고 그리고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토션빔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그나마 어느 가격도 저렴성에서는 그 적정성을 이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차의 실내 공간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해 줄 수도 있겠고, 나름대로 얼라이먼트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리지드 엑셀식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각각의 방식의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해서 장점화 시킨 것이 바로 이 토션빔입니다. 그래서 토션빔을 장착했다고 해서 무조건 순진하게 야 그거 상하 스트로크 안 되는 그런 서스펜션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토션빔은 리지드 엑셀식의 그 상하 스트로크에 약한 그 부분을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에서 약간 조합을 해서 상하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니 토션빔 장착했으면 승차감이 되게 안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토션빔은 리지드 엑셀식 서스펜션,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토션빔입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스트로크 그 운동성을 확보했다고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좌륜과 우륜의 그 스트로크를 그 어느 정도는 이 받아줄 수 있는 그 서스펜션이 바로 이 토션빔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서스펜션은 아무래도 그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성능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토션빔을 장착했다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 4륜을 장착하면은 이 진동 발생이 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진동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쉐보레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제트링크입니다. 이 토션빔에 제트링크를 더 달아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트링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개량하던 토션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토션빔에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제트링크를 이제 달아주니까 이 상하 동작의 그 유연성과 운동성을 더 강화시켜 준 것이죠. 기존에 있는 상하 운동성에다가 제트링크를 장착하면서 상하 운동성과 유연성을 더 강화시켜 주니까 그만큼 더 차체의 안정성을 부과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션빔에 장착한 제트링크입니다. 아쉬운 것은 그 4륜을 장착한 그 트레일블레이저에만 이 제트링크가 보통 들어가 있죠. 4륜이 없는 트레일블레이저는 이 제트링크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서스펜션의 그 토션빔의 상하 스트로크 하는 정도의 그 서스펜션만 그렇게 설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느낌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도 뭐 승차감에 대해서는 뭐 별로 모르겠다, 우리가 뭐 경운기 타는 것이냐,
뭐 그런 경운기의 느낌이 없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뭐 보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를 경운기 취급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제조사에서 이러한 그 부작용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검사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보완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장사를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차체의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비의 그 설치의 추가와 그리고 제외하는 것, 뭐 그런 것이 영향이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서스펜션 오늘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뭐 보면 쉐보레 GM은 그 100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탄탄한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어떤 구독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쪽 계통에 계시는 그런 구독자님들도 더러 계세요.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쉐보레 GM은 보이는 데에 신경 쓰지 않아. 안 보이는 데에 신경을 쓴다. 주로 어떤 부분? 차의 세팅, 서스펜션, 그리고 엔진 내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인테리어나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통 신경을 쓰지 않는다. 회사에 운영되는 그런 패러다임을 본다 할지라도 인테리어 부서나 아니면은 디자인 부서에 이렇게 투자하기보다는 차체 세팅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쪽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보면은 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고집스럽죠. 장인의 전통적인 그 특징이 이 고집스러움입니다. 이 실내 인테리어 요런 곳이 그 현기차에 비하면 투박하죠. 솔직히 저도 이거 쉐보레 차 이렇게 타다가 현기차 이거 실내 인테리어 보면 솔깃합니다. 어쩔 땐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새슬람이라든가 새바 뭐 이런 분들은 이 쉐보레 차에 이미 그 중독이 됐죠. 보통 무슨 맛에 중독이 됐을까요? 보통 서스펜션의 쫀득쫀득한 맛에 중독이 돼서 이런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주행 질감 차원에서는 쉐보레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새슬람 되신 분들이 이유가 있겠죠. 그 각자의 본인 취향이 주행 안정성, 서스펜션의 쫀득쫀득한 뭐 이런 맛에 중독이 되어서 뭐 쉐보레 타시던 분들은 계속 쉐보레 타는 거고, 현기차에 중독되신 분들은 현기차로 계속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새슬람 분들에게 당신은 왜 쉐보레 차만 고집하면서 탑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나 그 서스펜션 세팅 맛에 중독돼서 그래,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워낙 그 재미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끊어서 영상을 만들고요. 다음 편에는 마지막으로 서스펜션에 대한 논의하는 것을 나름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서스펜션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